자, 지금 선생님이 오늘 간단히 설명해 줄 건 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야. 근데 특히 첫 번째 질문은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어는 몇 문항일까? 그 다음에 요거는 궁금하겠네. 과연 안정적인 1등급을 맞는 애들은 어떤 애들인가? 그럼 선생님이 지금 한 17년째 강의를 하면서 꾸준하게 너희들이 원하는 건 1등급이지만 더군다나 어떤 1등급? 안정적인 1등급이야. 점수의 변화가 적은 1등급.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요 두 개가 전혀 다른 질문 같고 얘는 생뚱맞고 얘는 궁금한 질문인데 요게 같이 밀접한 거야. 요거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 자, 우선 첫 번째 영어는 몇 문항이야? 영어는. 그럼 당연히 45문항 이렇게 말을 하겠지. 이제 그거조차 대답 못하는 사람은 이제 상당히 머리 아픈 상황이고. 자, 그러면 영어는 45문항이 이렇게 있어. 됐지? 영어는 45문항. 자, 그러면 이걸 듣기하고 독해로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듣기가 몇 문항이야? 17문항. 독해가 28문항. 됐지? 요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보가 조금 더 깊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 독해가 28문항이야. 이게 듣기고, 이게 독해야. 독해가 28문항인데, 요걸 이제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20년치를 쭉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우선 요거 하나를 먼저 정리해 줄게. 얘는 정답률이 거의 90%에 가까워, 실제로. 집중해서 푼 애들 대상으로 하면 수능 영어는 절대 듣기가 어려워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당장 듣기가 어려워지면 어릴 때 외국에 살다 온 애들이 유리하고 그렇게 되면 당장 뭐겠어? 뭐 부의 세습인데 당장 이런 말이 나온다고. 왜냐하면 독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후천적인 노력으로 실력을 올릴 수 있지만 듣기,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어릴 때 환경에 노출된 게 엄청 유리한 거거든. 따라서 듣기는 어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애들의 성적이 결정난다 이런 비판 때문에 듣기는 어려워지기가 힘들어. 따라서 듣기는 정답률이 항상 높게 나올 거야. 지금까지도 그랬었고. 독해도 정답률을 분석해보면 평균적으로 15문제 정도가 쉽고 13문제 정도가 어려워.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야. 그치? 그럼 선생님이 쉽다고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 요 15문제는 정답률이 70% 정도 됐어. 70% 정도 된다라는 건 뭐야? 자기가 노력을 하면 맞을 수 있어, 충분히.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단어 독해가 된다면 충분히 버틸 만한 문제라는 거야. 따라서 이건 그냥 맞는 거고 얘는 어느 정도의 노력만 하는 거고 독하게 말하면 그냥 얘는 뭐야? 귀만 있으면 맞는 거고 얘는 눈만 있으면 맞는 거라는 거지,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만 한다면. 됐지? 그러면 결국은 뭐야? 능력이 필요한 건 이 13문제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13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명심할 건 모의고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1학년 때, 2학년 때 모의고사가 있고 그지? 3학년 모의고사가 있는데 3학년 모의고사는 두 종류로 갈라져. 3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그 다음에 6월달, 9월달 우리가 원하는 대수능. 그지? 그러면 수능하고 똑같은 시험은 6월, 9월 3학년 때. 즉, 한 번, 두 번. 수능에 대한 연습 기회는 요거 두 번밖에 없어. 너희들이 봤던 1, 2학년 모의고사나 3학년 때 3월, 4월, 7월, 10월 모의고사는 수능하고 형식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자기가 나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개 이상 틀려본 적이 없다. 항상 100점 아니면 97점이었다. 그런 사람은 얘나 별 차이가 없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1등급은 1등급인데 점수가 좀 90점까지도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한다라든지 아니면 2등급을 맞아본 적이 있다라든지 그런 학생이라면 요 시험지하고 요 시험지는 전혀 다른 시험지라고 봐도 될 정도로 차이가 커. 즉 뭔 말이냐면 3학년 6월하고 9월하고 수능 때 보는 건 요 13문제 중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나눠. 오직 언제? 요 세 번만. 7문제가 EBS에서 토시 하나 안 빼고 똑같이 나와. 아예 똑같이 나와. 그냥 첫 문장만 딱 보면 내용이 미리 다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이 나와. 토시 하나 안 빼고. 자, 그러면 이 상황이고 근데 6문제는 여전히 뭐야? 고난도야. 이건 굉장히 까다로워. 여전히 고난도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영어는 자 이걸 갖다가 선생님 여기 도식화를 한번 해볼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은 45문제는 듣기와 독해로 갈라지고 근데 듣기는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누구나 맞을 수 있어. 그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러면 실제로는 뭐야?
45문제가 아니지? 왜? 이건 누구나 맞을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럼 실제로 뭐야? 영어는 45문제가 아니고 28문제야. 근데 선생님이 말했잖아. 이 15문제도 눈만 있으면, 눈하고 정성만 있으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정성만 있고 눈만 있다면 이것도 맞을 수 있어. 그럼 결국 뭐야? 28문제가 아니야. 물론 여기서 지금 틀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건 선생님이 금방 커버해 줄 수 있어. 아주 단기간에 교정이 가능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뭐야? 영어 시험에서는 듣기는 쉽기 때문에 45문제가 아니고 28문제다. 근데 이 15문제는 어느 정도의 간단한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28문제가 아니고 13문제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다? 요 7문제 EBS 3학년 6월, 9월 수능에 나오는 요 3번에만 나오는 거야. 1, 2학년 때는 없었고 3학년 때 3월, 4월, 7월, 10월 모의고사에는 없어. 3학년 6월, 9월 수능에서만 요 7문제가 EBS 지문을 아예 똑같이 갖다 써.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느 정도의 정성만 있으면 눈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눈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시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노력만 있으면 요 6문제는 어려운 노란색이 아니고 뭘로 바뀔 수 있다? 쉬운 문제 보라색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고. 이게 핵심이야. 즉, 요 7문제가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노력만 가한다면 이 문제는 노란색이 아니고 뭐다? 보라색. 즉,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쉬운 문제. 즉, 노란색일 때는 정답률 40%, 50%짜리가 이렇게 되면 정답률 70%짜리로 바뀌어버린다고. 이해돼? 그러면 결국은 뭐다? 요 문제도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으로 노력만 하면 금방 극복이 된다고. 그럼 결국 뭐야? 13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뭐다? 6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면 영어는 몇 문항이다? 영어는 6문항이다. 이렇게 돼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1등급을 맞기 위한 이해야. 다시 한번. 듣기 17문제는 단기간에 교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45문제가 아니고 28개다. 15개도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따라서 수능이 되면 이건 큰 문제가 안 돼. 정상적으로 공부해 간다면. 여름방학 전에 이건 극복이 완벽하게 된다고. 그러면 28문제가 아니고 13문제다. 근데 요 7문제도 EBS에서 지문이 똑같이 나와. 따라서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으로 우리 자료 잘 활용해서 선생님이 짜준 계획대로만 간다면 요 7문제가 노란색이 아니고 뭐다? 보라색이 된다. 따라서 13문제가 아니고 6문제다. 이해됐지? 자, 요것만 그대로 이해하면 돼. 자, 그렇게 된다면 영어는 몇 문항이다? 6문항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정적인 1등급이라는 건 자, 3점짜리 3개가 있음을 전제로 45개 중에서 42개 맞는 애들은 점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28개 중에서 25개 맞는 학생들은 점수의 움직임이 이만한 거고 13개 중에서 10개 맞아야지라고 계획을 짠 애들은 점수의 움직임이 이런 거고. 자, 나는 나머지는 다 맞아. 6개. 그지? 이 6이 왜 나온지는 알겠지? 6개 중에서 3개만 맞으면 돼. 다시 한번 정리할게. 45개 중에서 42개 맞아야지라고 계획을 짜는 애들은 점수의 움직임이 이렇게 많아. 즉, 변수가 45야. 따라서 뭐야? 점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고. 근데 나는 듣기는 다 맞아. 근데 이제 독해에 자신이 없어. 그래서 28개 중에서 25개 맞아야지라고 계획 짠 애들도 마찬가지야. 뭐야? 변수가 28개야. 따라서 뭐야? 점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있다고. 선생님, 저는 이것까지는 다 맞아요. 근데 요 어려운 13개가 흔들려요. 이런 애들은 뭐야? 나는 13개 중에서 10개 맞아야 1등급이다라고 계획 짠 애들 역시 마찬가지야. 변수가 13문제이기 때문에 뭐다? 점수의 움직임이 꽤 있다. 근데 선생님, 저는 13개 중에서 EBS 7문제는 보자마자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자료로 했더니 금방 풀려요. 이렇게 된 애들 뭐야? 6문제 중에서 3개 맞으면 1등급이다라고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점수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니까. 그럼 얘들은 점수의 움직임이 94점에서 100점 여기를 움직이게 돼 있다고 실제로. 이게 안정적인 1등급이라는 거야. 뭔 말이야, 그치? 그래서 결국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저 듣기 안 틀려요. 독해 쉬운 거 안 틀려요. EBS 안 틀려요. 요것만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완벽한 1등급. 얘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1등급이 되게 돼 있다고. 됐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제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걸 그대로 봐볼게. 그럼 공부의 우선, 여기서 요 2개가 뭐냐면 공부의 우선순위야. 자, 우선 듣기를 제일 먼저 맞아야지. 그 다음에 이거 맞아야지. 그 다음에 이거 맞아야지. 그 다음에 이거 맞아야지.
이게 공부의 우선순위 1등, 2등, 3등, 4등. 가장 가성비 높은 공부법. 따라서 자기가 지금 듣기를 틀리고 있으면 이걸 할 게 아니고 이걸 빨리 끝내야 돼. 그 다음에 독해 중에서 이걸 틀리고 있다. 그럼 이걸 할 게 아니고 빨리 이걸 끝내야 된다고.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우선순위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우선순위야. 즉, 듣기가 먼저 나올 거니까 당연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 이걸 먼저 풀어. 그 대신 어려운 문제 중에서 EBS 연계는 뭐야? 쉬울 거니까 1하고 얘는 동시에 풀어도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뭐다? 무조건 별표 치고 넘어가. 그래서 마지막에 6개 중에서 반타작만 하면 1등급이다. 이렇게 돼야 돼. 왜? 요 7문제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듣기 풀고 쉬운 거 풀고 어려운 거 풀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쉬운 게 15문제가 아니고 몇 문제다? 요 2개가 만나니까 22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 2개를 풀어버리면 39개를 먼저 다 푸는 거야. 그러면 86점 정도가 확보가 되는 거야. 85점. 그럼 여기서 반타작만 하면 된다고. 이해되지? 뭐면 이제 그렇게 계획을 짜고 흘러가야 될 것 같아. 됐어? 그래서 지금 요거 45문항 도식화에 대한 이해를 갖다 반드시 해서 결국은 영어는 45개 중에서 42개 맞는 게 아니고 6개 중에서 3개만 맞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시험이야. 올바르게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듣기 문제가 있는 쌤한테 와. 바로 교정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쉬운 문제 요거 극복하는 건 어느 정도의 단어 독해만 하면 돼.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정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 결국은 6월 시험 이후로는 우리는 오직 요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6월 시험 이후로 여름방학까지는 요 6문제 중에서 반타작 하는 연습만 하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